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꽤 어려운 질문이죠. 하지만 부모의 양육 방식이 그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밝은 미래를 갖기를 바라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모든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말씀드리는 목록에 있는 것들을 하고 계시거나 이미 하셨다면 여러분은 삶의 성공 가도를 향해 달리고 계신 겁니다. 1번. 아이에게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부모. 만약 아이가 무언가 잘못을 했다면 좋은 부모는 단순히 꾸짖고 벌을 주는 행동을 하지는 않죠. 그들은 아이들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컵을 깨면 그들은 아이가 깨진 컵을 치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죠. 아이가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시를 내려주는 것은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은 물건을 다룰 때 더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는 법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는 자세야말로 미래의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특질 중에 하나라는 것도 물론 알고 계시겠죠? 2번. 아이에게 저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모. 만약 저축을 잘 하지 못한다면 수입을 관리하는 데 힘이 들 것이라는 것을 모든 성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여러분이 원하는 걸 곧바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걸 의미하죠. 우선 그것을 어떻게 사야 될지 계획을 짜야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어른들이 휴가를 가거나 자동차를 사기 위해 저축을 하듯이 아이들이 그들의 용돈을 따로 저축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돼지 저금통을 사주거나 아니면 빈 유리병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본인들이 무엇을 사기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지를 결정한 후에 유리병 위에 라벨을 붙여놓죠. 값비싼 장난감이나 또는 새로운 자전거 같은 것들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돈을 현명하게 쓰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순간적인 기분에 휩쓸려 사탕 같은 것에 돈을 마구 쓰는 것을 피하면서 말이죠. 3번. 돈에 대해 교육하는 부모.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이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마법 지팡이를 흔들면 돈이 현금 인출기에서 나온다고 믿는 경향이 있죠. 정말로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연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성장했을 때 경제적으로 안정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진정한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하죠. 이것이 바로 예산작이나 소비에 대해서 아이들과 토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쇼핑 갈 계획이신가요? 좋아요. 그러면 쇼핑 목록을 적어볼 최적의 기회가 되겠군요. 꼭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리스트에서 빼거나 아니면 좀 더 가격이 싼 물건으로 대체해서 돈을 저축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은 돈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결과 절약의 필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죠. 4번.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지 않는 부모. 불행하게도 어떤 부모들은 가끔 아이들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말들을 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또는 너는 진짜 실패자야. 같은 말들을 하는데요. 그것이 아이들의 미래에 얼마나 악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삶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또 그들의 목표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데 주저할 것이라는 건 자명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말들은 돈은 필요하기야 또는 부자이면서 동시에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야 같은 말들이죠. 어렸을 때 가정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들은 아이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걸 시도하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종이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물론 세상에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건 그렇고 혹시 그런 분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쨌든 이게 바로 좋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재능이나 장점 그리고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들은 아이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한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 올바른 방식으로 아이를 칭찬하는 부모. 성취에 대해서 아이에게 칭찬을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하지만 아이들이 성취를 하도록 이끌어준 노력과 끈기를 칭찬해주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서 A를 받았다고 해보죠. 그러면 부모님은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를 한 사실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경쟁에서 이겼다면 상금 때문이 아니라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 그 수많은 연습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다면 아이가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은 결과와는 상관없이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노력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될 테니까요. 자신이 기술을 연마했고 그리고 그것이 경험이 되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최선을 다한 일에 대해서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아이들은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6번. 아이가 독립적이 되도록 가르쳐주는 부모. 과보호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아이가 나중에 삶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만약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힘든 일을 기꺼이 해준다면 굳이 자신의 일을 직접 하려고 할 사람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런 부모들은 당연히 자기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자신들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다고 믿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을 실패의 미래로 몰아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거고 그렇다면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삶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을 탐험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능력에 대한 불신감을 야기했을 테니까요. 이런 아이들이 부자가 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왜냐하면 성공이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거나 두려움이나 의심을 극복하는 것들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7번. 아이들이 집안일을 하게 하는 부모. 여러분, 쓰레기 버리는 거 좋아하시나요? 당연히 아니겠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이 일을 하죠. 단순히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께 감사해야 할 거예요. 심지어 가족 중 가장 어린 아이에게도 각자 해야 할 주어진 집안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좋아하는 장난감을 선반 위에 정리하는 것 같은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아이가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는 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책임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아이가 어떤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죠. 설거지해. 그러면 나는 바닥을 청소할게. 짜잔! 부엌이 깨끗해졌네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협동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미래 경력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강조하지 않아도 아마 충분히 아실 겁니다. 8번. 가족만의 전통을 만드는 부모. 자, 이제 좀 더 과학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2015년 미국 공중보건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 시기에 높은 사회성을 지닌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다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최고의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가족만의 전통을 갖는 것입니다. 같이 식사를 준비하거나 보드게임을 하거나 저녁 산책을 하거나 그리고 매년 휴가를 같이 가는 것 같은 간단한 일들은 소속감과 인정을 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죠. 이런 느낌들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공적인 사람들이 높은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제 말에 여러분도 동의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고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화합하며 지내야 할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목록이 되겠네요. 9번. 아이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부모. 건강한 관계를 가진다는 건 아이의 성장과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죠. 의미 있는 관계를 가져보지 못했던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품행이 좋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른 친구들과 놀 수 있는 날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부모님들이 격려해주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에서 겪은 경험들은 아이들에게 그들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를 알려주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는 어른들에게도 필수적인 사항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위의 목록에 더 추가할 것이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쓰레기 버리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신 후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